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도 아니고 총선도 아닌데 청주 지역의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3월 초에 있을 조합장 선거 그리고 4월 초에 있을 청주시 의회 의원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벌써부터 과열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천금 같은 일석을 잡아라. 청주시 의회 보궐선거입니다. 그냥 한석이 아니고요. 그냥 한 자리가 아니라 천금 같은 한석이며 천금 같은 한석. 야, 이게 거대 양당 입장에서 서로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마도 관계자들은 당연할 테고 청주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우선 상황이 어떤 건지 변호사님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청주 시의원으로 당선됐던 한병수 시의원께서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시게 됐죠. 예. 그래서 4월 5일 청주시 나선고구에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는데 나선고구는 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그리고 탑대성동, 금천동, 용암, 명암, 산성동 이렇게 지역구를 하는 지역인데 이게 딸랑 한석이에요. 보궐선거 열리는 게 청주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딸랑 한석이지만 국힘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승리를 함으로써 22대 20이었다가 한병수 의원이 그 별세를 하시면서 수적 우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이제 수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아하. 절실히 이제 승리가 필요한 입장이고 이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동수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의회 주도권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당으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번 그 딸랑 한석이지만 너무 중요한 총선급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청주 나선거구의 유권자들 생각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필승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군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민주당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 현재 거론되는 분들이 최충진 전 청주시 의장이시죠. 그분도 있고 그다음에 남상문 도종환 국회의원 비서를 맡고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박한상 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그 외에도 다수 또 앞으로도 거론될 예상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국힘에서 거론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상조 씨, 그 음악 평론가인가요? 뭐 다락방 무슨 이렇게 해서 음악 평론가. 그분 지역에서 많은 지금 그 활동을 하신 분을 비롯해서 그 박선옥 중앙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여성 부위원장, 반덕현 전 국제 라이온스 충북지구 사무총장 출신도 있고 이원배 전 충북도당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동산 대책위원장도 계시고 김미자 전 청주시의원 무소속으로 지금 나올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신청을 할지 지금 뭐 예측이 지금 조금 엇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다수가 지금 난립하고 있다. 한 1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양당이 조금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역 기반이 탄탄한 후보를 할 거냐 아니면은 좀 인지도 있는 후보를 할 거냐. 그런 면에서 뭐가 유리할지 당선에 누가 어떤 측면이 유리할지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또 너무 작은 소선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누가 될지 누가 그 양당에 아니면 뭐 다른 당의 후보가 될지 여부 그다음에 누가 무소속으로 나올지 여부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 어설프게 후보 딱 선정했다가 자당 후보 중에 선택되지 않는 누군가가 튀어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이것도 엄청난 변수가 돼버리니까. 지난 그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그 상당 나선거구는 민주당 후보 3분에 국민의힘 후보 2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최다 득표자는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만은 그 민주당 후보 3명을 합한 그 투표 그 인수가 13,644표고 득표수가 국민의힘 2분 합친 그 표가 12,066표니까는
민주 이야. 후보가 1,600여 표를 더 많이 받은 거죠. 얻은 거죠. 예. 지금 저는 외형적으로 본다면 지난전 지방선거 때를 본다면 예. 민주당 2분이 당선됐고 국힘은 1분이 당선됐는데 예. 최다 득표는 국힘 후보가 됐거든요. 오, 이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지도로 뭐 본다고 그러면 좀 뭐 백중세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이 있지만 예. 사실 지금 나성구구 같은 경우는 청주의 대표적인 그 구도심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이 조금 더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아하. 거기다가 정우택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막강한 힘을 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 선거의 대체 이 지형은 국힘 쪽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석의 원인을 제공한 고 한병수 의원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단 한 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서는 민주 진영보다는 국힘 진영 쪽에 약간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분석. 당시 박봉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예. 32.34%를 득표를 한 거예요. 예. 1위 세 명을 뽑았죠 나선고구에서 예. 2등이 한병수. 예. 고 한병수 이제 민주당 의원이고 20.62%. 예. 3위가 김성택 그 민주당 의원이 16.35%였어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되신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 분 나온 민주당 표가 조금 더 많았다 유효 투표 수 가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투표율이 재보궐선거가 보통 기초의원 선거가 한 30%, 4.15 그 전번에 그 20대인가 21대 총선 때는 2020년 그때랑 같이 이제 그 총선하고 같이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 60% 가까이 됐지만은 높았네요. 예. 그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예. 이번에는 한 어느 정도 그러면 투표율이 나올 것인가 아마 20-30% 선을 유지할 거 아니면 관심도가 확 올라가서 한 40% 50%까지 갈 올라갈 것인가. 거냐? 아하. 따라서도 많은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윤곽근 전 저기 도당위원장하고 또 정우택 지금 위원장하고의 어떤 후보 군이 좀 분리가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네. 딱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딱 말문을 좀 열어주셨네요. 지금요. 양당에서 물론 이제 정의당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략 전술을 이번에 굉장히 잘 짜야지만 필승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의 입김이 벌써부터 작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딸랑 한 석이지만 내년 총선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됐고 또 하나는 또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 양당 모두 딸랑 한 석이지만 모든 자원, 모든 인원을 총동원할 거예요. 특히 그 기초의원, 뭐 지방의원 대부분이 그렇지만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당협위원장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당협위원장이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나오는 후보군들 있잖아요. 거론되는 후보군들 중에서 누구는 누구 사람이네, 누구는 누구 측근이네, 뭐 여기서 나오면 저 사람이 불리하네, 저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불편할 거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시의회의 권력구도 개편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의회 뭐 소속도 그리고 도당도 예. 다 이게 생존 문제 걸려 있기 때문에 다 관여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누가 공천이 되냐 너무 복잡하게 굴러갈 수 있고 만약에 패배했을 때 누가 공천 못 받은 사람이 그 반대로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그도 패배했을 때의 부담감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쉽게 당협위원장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 필승을 하려면 뭐 해당 주민들에게 뭔가 좀 좋은 호감을 얻을 만한 뭐 정책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 뭐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정당 분위기를 쫓아가잖아요. 중앙의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도가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두 번째는 인물이 또 어떤가라는 점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고 예. 세 번째는 공천 과정에서 잡음 여부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잡음이 아하. 많으면은 표가 안 나올 수 있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정책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중앙동이나 성안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핵심 의제가 된 거 있잖아요.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도 있고 예. 시청사 이전 문제도 있었거든요. 예. 재건립 문제 여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당의 정책도 좀 유권자 여러분, 해당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평가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어떤 주자가 최종 후보가 될지 또 그 후보군 중에는 누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가 있기 전에 한판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변수가 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될지 또 어떤 주자들이 최종 선상에서 뛰게 될지 궁금합니다.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청주 지역의 청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전에 3월 초에 열리게 될 조합장 선거가 엄청나게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잡아라. 4년 만에 돌아온 조합장 선거입니다. 이제 조합장 선거 얘기할 때는 꼭 앞에 이 제왕적 권력 들어가야 돼요.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네. 엄청난가 본데 조합장 선거가 이제 이번에 3회 전국 동시죠. 그렇죠. 대표님, 동시 어떤, 선거인지 좀 전에는 이제 조합별로 선거를 했었죠. 별도. 예, 옛날에는. 예. 그러다 보니 뭐 너무나 이게 혼탁해지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히고 설켜서 그야말로 뭐 경운기 선거, 뭐 3당 1학 3억 주면 당선되고 2억 주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005년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선관위에서 좀 위탁 관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제 간 게 아니라 우후죽순식으로 이제 그 다 달랐어요. 예. 그 선거 시기도 다르고 뭐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2015년부터 전국 그 1,300여 개 그 생산자 단체, 농수협, 축협도 물론 이제 농협 소관이지만은 그러면 한 1,300여 곳이 돼요. 우리 충북에만 한 76곳인가요? 예. 농협 55곳, 축협 7곳, 산림조합 10곳 해서 76개 조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7, 80만 명이 투표를 하고 조합원들이 예. 충북에서도 한 15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그 일반 정치 선거법에 이제 준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4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동시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세 번째다. 세 번째. 그래서 그래서 3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고 이제 23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러네. 네. 아하. 3월 8일 날 이제 선거가 있고. 실시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충청도 전체적으로 76곳의 조합장을 뽑고 첫날 후보 등록 첫날 139명이 등록을 했대요. 예, 그렇죠. 139명. 그러니까 최종 등록까지 하게 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많이 후보자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 출사표를 던지는 이유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절대적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조합장, 농협이나 축협 이런 조합장들의 실리가 조합장이 되면 실리가 막강하거든요. 최소 연봉이 1억 이상이에요. 많으면 2억도 넘거든요. 연봉이 그러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수백만 원이나 되거든요. 매달 수백만 원씩 지급을 받고 그 다음에 차량까지 지원을 받아요. 어진간한 기초단체장이나 어진간한 기업 오너보다 낮다고 할 정도의 실리가 막강하고 그다음에 또 권한도 막강해요. 직원 인사뿐만 아니라 대출을 할지 말지 대출을 얼마 정도 해줄까지 이유를 얼마 정도 할 것까지 조합장의 결정 권한이 있을 정도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막강하잖아요. 그런 권한까지도 있기 때문에 실리나 권한 면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기업 오너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대출 얼마나 해주고 이자 얼마 받을까 이것도 조합장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조합장 입김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미치죠. 정말요? 그렇죠. 나 대출 갔으면 좀 조합장 만나러 가야 돼. 금융 사업은 주로 이제 이제 중앙회 예. 차원의 이제 금융 정책은 이제 아무래도 중앙회 농협중앙회라는 이런 이제 그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고 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사업 쪽이죠. 어떤 그 농민들 들을 위한 경제 사업 쪽으로 그 규모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합장이 어떤 그 결재 권한이 막강하죠, 사실. 물론 뭐 직원들 뭐 임명권도 당연히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저기 그 단체장 못지않은 이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은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한 번쯤 탐내고 싶은 그런 자리가 의 지방의회보다도 오히려 난 지방의원도 오히려 지방의원 하고 나서 일로 조합장에 그렇죠. 나오니까. 과거에는 조합장에서 지방의원 쪽으로 네, 그렇죠. 도전했지만 요즘 거꾸로입니다. 지방의원 하다가 도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단체장 못지 않다는 표현까지 하신 걸로 보면은 욕심 낼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굉장히 혼탁양상을 보인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동시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할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기도 하는데 별로 깨끗해지지 않는 모양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게 4대 선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선, 총선, 지선, 그 다음에 조합장 선거인데 예. 대한민국의 가장 그 과열되고 혼탁하고 부정이 많은 선거로다가 아주 악명이 높죠. 아, 현재도 지금 그런 상황인 모양이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영동농협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4년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각서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에 출마하는 그 단일화 된 사람이 출마하게 되면 당선되든 떨어지든 그럼 당선이 아하. 됐거든요. 예. 다음에는 출마 안 하고 도와주기로 반대편을. 아하. 예. 근데 이번에 그 각서가 아주 폭로가 됐죠. 어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해도 되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남부 3군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시비가 많잖아요. 뭐 모든 선거에서 그랬잖아요. 지방선거에서 남부 3군 심했고 특히 이제 보은 지역에 심했는데 예. 보은에서는 벌써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죠. 오. 아니 대표님께서는 직접 당사자시잖아요. 조합원. 그렇죠, 전 조합원이죠. 이렇게 혼탁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뭔가의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글쎄 저한테는 안 찾아오던데요. 안 와요? 글쎄 뭐 표를 행사할 수 누구네 있는데? 집은 찾아간대 만에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얼핏 들리곤 하는데 저한테는 뭐 왔다 갔는데 안 왔다 가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예. 하여튼 저도 보니까 네. 이게 보니까 다 그 특히나마 아주 그 좀 외진 쪽으로 조합을 가면은 예. 조합원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데서 한 대명 나와봐요. 그러면은 계산을 딱 해보면 누구네 아버지, 누구네 뭐 사촌 해가지고 내 표가 딱 나옵니다. 다 나오겠죠. 아, 요거 몇 표만 딱 하면 되겠다. 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당선이 돼야 차라리 되니까. 이런 정치 선거는 워낙 도시 선거는 워낙에 불특정 다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 조합장 선거는 제가 속한 조합도 보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뭐 5명이 나오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뭐 한 200표씩 나눠 가지고 뭐 이제 그 떠 있는 표 몇 표만 더 가져오면 뭐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죠. 가능하니까 나올 수 있죠. 예. 뿌리고 한번 일단 대고 보지 않은 그런 심리가 그런 유혹이 너무 많죠. 지역 사회에서 혈연 지연 확인이 연결 있고 정부도 공개를 사실 안 하거든요. 그 조합원들이 누군지 대체로 공개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개인정보법상. 예. 그렇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가 전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혼탁하고 부정 선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려는 검은 색깔로 준비하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현 조합장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 현 조합장에 그 대항하는 새로 이제 한번 도전해 보려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일반 우리 정치 선거처럼 예비 후보 등록도 없고 예. 본 선거 들어가서도 누구 저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어떤 못해요. 자기 혼자 그냥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혼자서 그리고 SNS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제한이 많습니다. 명단도 제대로 입수 못. 현 조합장을 이기는 그 후보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또 이제 저 자산 규모가 또 한 3천억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그 비상임 그 조합장을 두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업무적으로 CEO 역할을 하면서 그거는 또 당선 횟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선도 좋고 뭐 한 40년 동안 해도 좋고 어머나. 뭐 이러니까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그 어떤 데는 3선으로 제안을 하면서 어떤 조합은 제한이 없고. 제한이 없고 이거 말이 안 된다 해서 지금 국회에 그런 관련된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국회의원분들이 싸우느라고 이 법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조합장 40년 한 사람 있다고요? 아예 40년 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야 조합장을요? 지금 말씀하신 평생 대로 직업이네. 이런 구조적인 조합장 선거의 구조적인 문제, 부정부패가 너무 많으니까 뭐 국회에서도 개정하려고 그랬죠. 뭐 위탁 선거법도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거 방법도 좀 허용을 하고 예. 토론회 좌담회 그다음에 명단 조합원 유권자 명단도 공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위탁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도 있고 그다음에 조합 자체 이 규정 자체를 바꾸자는 것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이사의 출마 제한도 좀 규정을 도입하고 예. 아니면 그 상임이사나 상임감사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자 예.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지지부진하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만 있어봐. 우리 애가 진로 때문에 맨날 고민하던데 농협, 축협, 산림 어느 쪽이 나요? 이 조합장을 이거를 목표로 하면 좋겠는데 40년씩 와. 그 농협 중앙회보다는 그 일선 단위 조합의 어떤 직원들의 복리라든지 예. 그 임금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가 않고. 단위 농협이요? 단위 조합. 그럼요. 그래요? 그 처우가 굉장히 좋고 임원급만 하면 뭐 먹대는 뭐 가볍게 저기 넘어가는 수준이고 하니까.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합을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조합장이 있는 반면에 예. 이제 또 딴짓거리 하는 조합장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조합원들이 잘 몰라요. 어? 농사짓기 바쁜데 그거 어떻게 조합장이 뭐 하고 다니나 일일이 가가지고 뭐 저 까볼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급여 안 받을래? 라고 선거 공약을 내놓고 했는데 이게 뭐 근로기준법상 안 되는 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환심만 사가지고 당선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당선만 되면은 뭐 엄청난 혜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 조합원들을 조금 기망하려거나 아니면 선전을 하려고 무보수로 난 일하겠다라는 것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잖아요. 아하. 사실 근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의 규정에 의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건 좀 제한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공선법에도 거예요. 예.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런 것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탁하고 부정선거를 유발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그렇죠. 내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임금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게- 임금 보수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들 중에는 야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보수 규정은 건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기들끼리. 일부 이제 그렇게 생각들하는 부분이 있고 조합의 정치 그 단체장들도 소환제가 있잖아요. 주민 소환제가. 그러니까 예. 이거 다 여차하면은 그 오.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장 이렇게 하면 안 돼 소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미리 경고 그 옐로 카드 보여주고 나중에 레드 카드를 꺼낸다든지 소환제로 아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죠 사실. 너무 당선되고 나서 4년 동안 그냥 주구장창 그냥 우린 농사만 짓고 알아서 어찌 하고 내버려 두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조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회사도 그래요. 사실은 주식회사에 대해서 뭐 주인이 주주라고 그러는데 예. 주주들은 사실 회사 굴러가는 거 잘 몰라요. 아하.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종업원,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통제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부 직원들 위주로다 감시 체제, 감사 체제를 좀 구축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상시적으로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장으로 비롯되는 예.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체제를 구축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는 있죠. 감사는 있는데 그 근로자 위주로 해당 직원들 위주로 뭐 선거를 통해서 예. 그 선발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어쨌든 이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이제 물론 늘 이제 우리 이제 그 보궐 선거도 이번에 이제 그 3월 5일 날 실시가 되지만은 4월 5일 날 4월 예. 예. 하여튼 이 금품 기부행위 위반이 우리 조합장 선거에서 굉장히 많아요. 위반 사례 중에. 아하. 예. 그게 뭐예요? 뭔가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했고 그렇죠.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이거는 그 금품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이건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 거예요. 5만 원 받으면은
곱하기 50 하면 얼마야? 250만 원 내야 돼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5만 원을 받을 것이냐? 받을 거냐? 안 받고 다리 뻗고 잘 것이냐? 예. 탁한 선거, 부협 선거 이런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올해 이제 3회째를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깨끗한 선거, 조합원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선거, 그런 조합장들이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임중도원.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 아하. 시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나 우리 오늘 다뤘던 조합장 선거나 모든 분들이 문제점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뾰족한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아하. 정말 문제는 많은데 예. 그에 맞는 대안이 적절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하다. 그래서 임중도원이란 말을 준비했습니다. 이야, 마지막에 가볍게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무거워졌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때문에. 좋은 해법이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져보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무거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셨던 과태료 그 50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못 받았거나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말로 몇백만 원어치 이렇게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 각별히 조심하시고 일체 하여튼 금품, 향응 이런 건 받지 않는다. 그리고 예. 미래지향적인 조합장을 나는 뽑겠다 아하. 하는 그런 우리 조합원들의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지 이번 선거 아마 깨끗한 선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 조합장 출마하시려는 것 같아요. 정견 발표장 같은 말씀이 꼭 그죠. 글쎄요. 말씀이. 어디 축협이시죠? 해당 조합의 조합원 분들 또 4월 5일 치러질 청주시의회 보궐선거에 해당 주민들께서도 이 말씀 잘 귀 기울여 주시고요. 현명한 그리고 슬기로운 그런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